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자, 이게 9월 9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의 SEC 위원장은 해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리플의 대표 갈링하우스의 비판을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SEC 위원장 해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 사람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냐?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겐슬러 위원장은 내부 정치적 압력과 외부 비판에 직면해 있고 그의 해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게리 겐슬러 위원장, 이 사람은 민주당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그중에서 우리 리플 코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4년 내내 법정 공방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할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할 때 리플은 제자리에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SEC 위원장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냈죠. 자, 리플 코인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SEC가 재차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 번의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뉴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해당되는 리플 코인 말고도 비트코인이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어수선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9월 6일 날짜 어땠습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164K에서 142K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노동시장이 시장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 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면 미국 연준 너희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고 시장은 계속적인 변동성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기업들이 있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그렇다면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투자했던 코인 시장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에 맞게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 9월 11일 날, 9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또한 또 한 번의 시장을 이렇게 흔들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말이죠. 자, 9월 19일 날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인하 부분은 얼만큼 인하를 할 것인가? 50bp를 내릴 것인가? 25bp를 내릴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한 번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될까? 대외적인 이벤트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SEC 위원장 또한 해임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일봉 차트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을 때 노동시장이 우려가 커졌을 때 하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노동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650원도 이탈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650원 이탈하고 종가를 700원 위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 700원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물론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720원 이게 뭐 잘하는 단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700원 라인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지난번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매도 나올 물량들은 다 나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차트 설명 좀 더 해드리면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때문에 떨어졌던 단가가 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등했습니까? SEC랑
니플이 이제 조만간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거랍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800원 위로 곧바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변동성을 가져와요.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힌트를 안 주다 보니까 어때요?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오고 그 부분의 하방 압박, 마찬가지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결과적으로 SEC랑 니플이 법원에서 결정났습니다. 바로 900원을 돌파했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또 한번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겠죠.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 또 한번 700원 지지받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SEC 건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EC는 항소를 안 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SEC 악재성 이슈는 없어지는 거고 니플 코인이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금리를 얼만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SEC 때문에 니플이 못 움직였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주봉을 한번 보시죠. 차트 주봉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위에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거든요. 이 1,000원대를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고 왜 이런 과정을 갖고 왔습니까? 당연히 SEC랑 니플이 아직 해소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뚫고 올려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하죠. 누가 매수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왜 고래가 매수했다라고 얘기할까? 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을 사모으고 있다. 기관들 중에 20% 이상이 모두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얘네들은 왜 어떻게 보유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SEC 건이랑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추가하고 싶겠죠? 어떻게 추가할까요? 다른 고래들의 물량을 뺏을까요? 안 되죠.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럼 고래는 계속 매수만 했냐? 그게 아닙니다. 고래 또한 매도를 해요. 어떻게 매도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립니다. 자전거래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 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이 부분에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적으로 눈덩어리처럼 커집니다. 스노우볼 효과가 커지죠. 개인들의 매도가 많아진다. 그 물량을 그대로 다 비중을 흡수하고 있다. 자전거에 누가 돌린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1달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시키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새벽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1,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우린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아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해당되는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 이 리플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에서 2,000원 이상의 매입 단가분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이거는 IMF와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이번 24년도 연말까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것 또한 모멘텀이죠. 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에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지금 이 세 가지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따로 제가 섹터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근데 SEC 때문에 못 올라갔어? 근데 SEC가 이제 해소가 됐어. 그렇다면 대외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매수, 매도 대응, 비중 관리,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 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 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플코인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 있는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은 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관하죠. 보유해주죠. 또한 그걸로 가지고 대출도 해주는 게 은행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스탁 사업을 우리 한국에서 한국금융사들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러면 니플을 우리가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니플을 맡기면 그에 따라서 또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니플이 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인즉슨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 큰 규모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커스의 시장 규모는 얼마입니까?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10조 달러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커스터디 시장 규모를 한국에서 진행한다? 그만큼 니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가장 많이 거래했던 투자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니플 쪽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은 당연히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플 코인에 대한 악재성 이벤트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리플 10억 개가 리플을 발행을 할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0억 개의 리플을 발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매도하겠다고 해서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락업 물량이 해제된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걸 보시죠. 속보 내용에 따르면 9월 1일 날짜로 3억 개, 2억 개, 5억 개, 총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락업 해제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묶어놨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 매매할 수 있게 풀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0억 개가 리플 락업이 해제됐다고 해서 지금 단가가 높은 단가입니까? 1,000원 넘어가고 1달러 넘어갔습니까? 1달러도 높은 단가는 아닌데 이 단가 올라갔으면 매도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700원대, 720원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매도를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락업 해제됐던 물량이 다시 재차 락업이 됩니다. 자, 이건 9월 2일 날짜로 보시죠. 9월 2일 날짜 4억 개가 리플이 락업되었고 다시 4억 개가 또 락업이 되었습니다. 8억 개가 락업되었죠. 그럼 남아있는 2억 개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2억 개가 누구한테 갔을까? 자, 이게 개인한테 갔겠습니까? 절대 개인은 말도 안 되죠. 2억 개의 리플을 누가 한꺼번에 삽니까? 물론 돈 많은 개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고래가 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량 매매가 뭐라고 합니까?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 딜 말 그대로 블록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딜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단가보다, 현재 단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록 딜 대량으로 매매하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2억 개를 살 사람을 찾았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고래가 되겠죠? 이 고래가 이때 단가, 물론 딜을 했으니까 디스카운트는 됐겠죠. 디스카운트 단가가 매력적이야.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블록들이 형성사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단가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실한 저평가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랑 니플 엄청나게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 SEC 니플 소송 관련해서 항소를 결정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0월 초까지 결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플도 SEC도 합의했죠. 어떤 것 때문에 벌금을 10월 초까지 항소를 하기 마지막 날까지 이걸 보류하게 해줘. 유보했습니다. 유예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SEC가 니플 소송의 항소가 결정이 쉽지가 않다. 당연하게도 SEC 입장에서는 10월 달 다음에 11월 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금 굉장히 바늘보석에 앉아 있는 거 같은 느낌이겠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항소를 또 한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참아놔야 되고, 만약 니플한테 항소해서 졌다라고 한다면 SEC는 더 이상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결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설명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SEC는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SEC는 증권위원회죠. 증권위원회고 이 CFTC는 상품선물위원회예요. 같은 기관이 있죠. 같은 기관인데 SEC는 뭐라고 합니까? 증권 이거 코인 시장의 80%는 모두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상품선물위원회 CFTC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80% 이상은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SEC CFTC, 미국의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이 틀리다 보면 어때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불안합니까? SEC가 힘을 정말 끝까지 뻗쳤는데 그 힘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SEC 가상자산 시장에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고 해요.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SEC는 전반적으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코인 시장을 증권으로 규제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야. 이들이 9월 10일 날 TV 토론에 나옵니다. 대선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도 공화당도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버리고 표 대선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SEC가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항소 안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니플한테는 확실한 족쇄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이게 9월 5일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미국의 SEC 소송 벌금 납부에 유예를 요청했다. 항소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지만 SEC도 유예를 했던 걸 승인해 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과 SEC는 항소 마지막 날까지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항소 안 할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그러면 SEC 건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겠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곧바로 뚫고 올려버릴까요? 그렇다는 건 고래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자전거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 근데 자전거를 돌릴 때 높은 단가의 매도 주문만 많이 걸어온다고 해서 개인들이 안 팔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떨고 와야 되겠죠. 떨어지는 부분에 재차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압박감을 줄 겁니다. 뉴스를 이용한다든지 언론 보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벤트도 한몫하죠.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미국 기준금리를 얼마큼 내릴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곧바로 반등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상승력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알맞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조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그러면 이제부터 니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나왔다고 했죠. 니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장의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 이것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죠. 자, 우선은 대표적인 것부터 확인해 보죠.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종이 지폐,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떤 걸로 바뀐다?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CBDC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할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쏠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발맞춰서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미국에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IPO, ETF.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든 간에 25년도 초에는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IPO, ETF 25년도부터 쭉쭉 밀고 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CBDC는 IMF랑 손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보시면 니플과 IMF와 협력해서 팔라우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자, IMF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과 일개 코인 기업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인다. 얼만큼 리플이 메리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죠. 최근에 국가 간 스위프트 거래, 송금 거래 이 부분보다 리플이 결제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리플과 IMF 요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CBDC 도입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CBDC 디지털 화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냐? 아주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언제부터 이용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신용카드의 문제점, 신용카드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CBDC로 바뀌는 부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쭉 한번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외적인 이벤트의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은 당연히 어쩔 수가 없겠죠. 왜? 대외적인 이벤트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같은 영향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이벤트 중에서 특히나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미국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SEC는 이제 한물 저물어 들어가고 있는 악재성 이벤트다. 그렇다면 이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거라는 거.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진 우린 안정적인 비중을 추가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에 극대화된 모습에서 수익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꽤나 길었거든요.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답장 넣어주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